같이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예. 월요일에 이렇게 뵙기 쉽지가 않은데, 그죠? 제 월요일 수업을 변경시켰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월요일 날 또 이런 걸 뵙게 됐습니다. 반가운가요? 별로 안 반가운 눈치인데? 공부하자 그러니까. 타이틀이 사료특강이에요. 그죠? 뭐, 이미 예고했던 강의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알다시피, 최근에 시험 추세가 또는 트렌드가 거의 사료 재시형의 문제가 거의 대부분 출제되고 있어요. 20문제 전체가 다 사료 문제가 가안이 아니에요. 그래서 총 20문항 중에서 거의 전체가 다 20문항인데요. 다 사료다. 그만큼 사료가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기본 이론이 되게 잘 돼 있으면 사료를 하는데 되게 편리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사료를 공부할 때는 일단 처음에는 읽어도 돼요. 그럼 공부를 좀 되시는 분들 중요한 거 뭐냐면 전체를 다 내가 읽고 넘어갈 수는 없어요. 시험장에 가가지고는. 키가 되는 단어를 내가 빨리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서 막 회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야, 이거 뭘 얘기하는 거야? 탁 들어와야 돼. 그리고 그게 연습이 돼 있어야 돼요. 이걸 하는 이유는 키워드를 찾는 얘기는 결국은 실전에 연습하는 거예요. 실전 연습한다고 봐야 돼요. 우리가 모의고사를 공부하는 것 있죠. 모의고사 수없이 보잖아요. 그죠? 뭐 과목별로 선생님들 매일 보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도 매일 만드는 게 모의고사거든요. 모의고사 문제 자체가 전부 다 뭐예요? 사료 재시형 문제거든요. 20문제 전체가 다 그렇거든요. 어쩌다 단답형 나올까요? 어쩌다? 선생님이 단답형을 냈다는 얘기는 성의 없는 문제예요. 문제 만들다가 아우 힘들어, 짜증나. 아우씨 이거 2시간째 이거 만들고 있어. 이렇게. 네, 10문제 만들려면 2시간 걸려요. 뭘 만들지? 연구해야 되지? 타이핑 쳐야 되지? 옆에 컴퓨터 모니터 한 3개 가지고 하거든요. 해설 달아야 되지. 네, 누가 보면 전문가인 줄 알아요. 편집하는 전문가인 줄 알아요. 네, 가끔 우리 조카들이 저희 집에 놀러가지고 삼촌이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열심히 타이핑 치면 제일 부러워하는 게 모니터 3개 된 걸 되게 부러워해. 지들 게임하는 게 하나 가지고 하잖아요, 보통. 3개 가지고 하면 되게 부러워해요. 그래서 부러워하지 마. 삼촌 하는 일이 이거야. 매일 책 쓰고 문제집 만들고 하는 게 그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작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여러분 마찬가지로 제가 똑같은 공부하는 방법이 또는 공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가 거의 비슷해요. 하는 일이 거의 공부밖에 없잖아요. 24시간. 그죠? 밥 먹고 잠자는 시간 전부 다 공부잖아요. 그죠? 내년 4월, 6월까지는 아마 거의 그 오픈되어 있는 과목 생활이나 진배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총 이 페이지 수가 한 300페이지 분량 될 거예요. 아니, 원래는 한 320페이지 정도 됐을 것 같은데요. 출판사 원고를 넘기면서 약간 편집이 좀 된 것 같아요. 조금 줄인 것 같아요, 일부러. 책 페이지가 많아지면 되게 보는 사람이 되게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그걸 아마 염두에 둔 편집이 아니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사료를 하는데 크게 보시면은요, 앞부분의 사료들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난이도가. 높지가 않아요. 근데 갈수록 뒷부분이죠. 근현대사겠죠. 근현대사 보면 난이도가 좀 높아가겠죠. 그래서 오늘 처음 시작할 때는 좀 스피드 있게 좀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네. 일일이 다 캐치할 수는 없는 거고요. 물론 필요한 부분 저희 보조 설명을 좀 할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시작을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한번 펴볼까요? 8페이지부터 시작할 겁니다. 페이지 8페이지부터. 고조선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책 편제 그대로 나갈 거예요. 그러나 앞에 우리가 선사시대에 관련된 부분 특별한 게 없어서 사료가 제시될 게 없어요. 그래서 선사시대 부분은 뺐어요. 부석기, 진석기, 청동기, 그다음 뒤에 뭐 철기시대 이런 부분들은 뺐습니다. 고조선부터 이제 사료를 좀 중점적으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8페이지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고조선부터 갈게요. 삼국유사의 당군에 대한 기록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당군 신화보입니다. 옛날 한인의 아들 한웅이 있었는데 자주 천하를 차지할 뜻을 두고 사람이 사는 세상을 탐내고 있었다. 그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 아래로 삼위 태백을 내려다보니 그것이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해준다는 이에 한인이 천부인 세계를 한웅에 주고 가서 인간의 세계를 다스리게 했다. 삼국유사의 내용이죠. 뭐 이런 단어는 다 하지 않나요? 뭐 한인, 한웅 이런 단어들은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이 한인의 아들 한웅이 있었는데 자주 천하를 다스리 약간 사료별로 다른 표현들을 쓰긴 하는데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한웅이 있었는데 웅자가 숙고 웅자인 거 아시겠죠? 고음웅자인 거 아시겠죠? 즉 고음 부족하고 힘을 합쳤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가끔 호랑이 부족과 결합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틀린 지문이고요. 고음 부족이 들어가야 맞는 지문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두 번째 사료갑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당군왕금이 있어 아사다리 도읍을 정하였다. 나라를 개창하니 조선이라 했으니 요 인군과 같은 시대이다. 그 중국의 요나라 시기와 같은 시대라는 이건 되게 7급에 나온 약간의 난이도가 있는 사료 제시형 문제에 해당됩니다. 2000년 전이라고 그랬죠. 2000년 전에. 자, 문제 4번으로 한번 가보세요. 쭉 내려가봐. 4번 봐봐요. 국가직 19년에 나온 건데요. 김희 독립선언에는 조선 건국 4252년으로 표기되었습니다. 그랬죠. 김희 독립선언은 몇 년인가요? 김희 독립선언 1919년 3월 1일이죠. 김희 독립선언이라고요. 1919년 김희년이라고요. 여기다가 2333년을 더하면 되는 거예요. 당군이 조선을 건국할 때 2333년 전이었다는 거죠. 지금으로 계산해 본다면. 그래서 4천 얼마 전 정도 됩니다. 더 해볼까요? 이게 맞나요? 대충 맞겠죠? 4252년 맞네요. 그죠? 대충 맞아요. 이렇게. 대충 맞게 돼 있어요. 대충 맞아요. 네. 그렇게 돼 있답니다. 네. 그럼 대충 우리나라 몇 년 정도 된 건가요? 4250년, 대충 4200~300년밖에 안 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역사 공부할 때 뭐 어떻게 얘기하죠? 반만 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5000년이죠. 반만 년이니까. 만년이 반년이니까 5000년이죠. 그죠? 그래서 반만 년이 된 거잖아요. 5000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졌다는 얘기인데 이것과 이걸 비교해봤더니 어떻게 된가요? 약간 좀 뻥튀기가 좀 있지 않나요? 우리 역사는 벌써 뻥튀기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5000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한 대한민국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약간 뻥튀기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세 번째 사료입니다. 주나라가 세계지자 연나라가 스스로 왕을 칭하고 동쪽으로 침략하여 했다. 고조선의 후 역시 스스로 왕을 칭하고 연나라를 공격하였는데 대부분 얘가 가나여 중재하였다. 자, 문제 1번 기출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 고급 당군은 재정일치 지배자로 부족을 통합하고 지배하게 하여 자신의 조상을 곰과 호랑이를 연계시켰다. 재정일치라는 단어는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가장 기존적인 거니까. 고조선 일단 재정일치 사회인 거 다 아시겠죠? 제사 지내는 사람과 정치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1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 사람 우리 당군이라고 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고조선은 재정일치 사회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틀렸죠. 호랑이에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틀린 지 보이잖아요. 곰이 나와야 되잖아요. 호랑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X가 돼야 되겠죠. 호랑이 X 밑줄 보면 되겠죠. 호랑이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요. 6번 가볼게요. 경찰 간부 건데요.
당군 신화에는 풍백, 운사, 우사 등을 두어 비구름 등의 농경과 관계되는 것을 주관한 내용들이 있다. 경찰 간부 시험배 후보에 나오긴 했지만 우리 공무원 시험에 자주 나오는 질문이에요. 그 정도도 잡아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7번 2000년 경찰 2차 문제. 한서 지리지에 고조선의 팔조법 중 일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개가 남아있죠. 살인상해, 절도를 한 자를 처벌하게 나와 있죠. 살인상해, 절도 3가지가 남아있어요. 그죠? 뭐가 남아있다고요? 살인죄, 상해죄, 절도죄가 남아있다고 해요. 팔조법 중에 3가지는 남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고조선의 제왕가입니다. 어, 2년 전에 한능검 기출 사료이기도 하고요. 공무원에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 기출문 제가 여러 차례 내가 모의고사 냈던 사료이기도 합니다. 자, 읽어볼게요. 그의 가을 누선 장군. 누선 장군 밑줄 그어야 돼요. 네. 누선 장군이 나오면 되게 우리가 말 안 하고 서두 얘기했던 키워드거든요. 네. 네, 누선 장군 키워드가 돼야 됩니다. 아, 고조선 얘기하겠구나. 팍 와야 된다고요? 누선 장군 양복을 파견해 제나라로부터 발해를 건네가 했는데 병력이 오만했다. 자장군 순체는 요동으로부터 나와서 우구왕을 토벌하도록 우구왕에 체크하면 되겠죠. 이만조신 멸망할 때 이제 마지막 왕들이니까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토벌하도록 하였다. 이에 우구왕은 군사를 이렇게 험지를 막았다. 우구왕이 성을 굳게 지키는 몇 달에도 함락시킬 수 없었다. 이거 나오면 무조건 고조선에도 큰 문제가 없고 이만조선에도 큰 문제가 없어요. 우리 이게 있어요. 그 고조선을 낼 때 이만조선을 디테일하게 완전히 구분하는 경우가 있고 사료를 낼 때는 두 개를 하나로 묶어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고조선이 답이 될 수 있고 이만조선이 답이 될 수 있고 그래놓고 문제는 뭐냐면 문제를 낼 때 다음 사료의 내용으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시험장에 갔을 때 물어볼 때 가장이라는 단어가 들어간지 항상 유심히 살펴봐야 돼요. 가장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를 풀면서 색깔펜 같은 걸 빨갛게 칠해야 돼요. 거기에 유념하라는 얘기죠. 다시 읽기 좀 그렇잖아요. 다시 읽으면 시간이 부족하니까. 시간을 또 아껴야 되니까 여러분 스스로 뭐 빨간색 어떤 펜을 하나 가져가지고 가장 옳은 거 할 때 이거 하나씩 동그라미 칠하고 그랬대요. 그러면 고조선을 물어볼 수도 있고 이만조선 이걸 두 개를 하나로 합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서 말하는 건 이만조선을 얘기하는 거, 이만조선 멸망한 시기를 얘기하는 건데 그럼 고조선도 같이 엮여버릴 수 있단 말이야. 역사가 두 개를 하나로 묶어버릴 수 있단 말이야. 문제 봐봐요. 9번입니다. 사회복지 문제. 중국적 기록인 관자나 산해경 등에는 고조선에 관련된 기록이 등장합니다. 아주 자주 나오는 거예요. 17년 사회복지만 나온 게 아니라 그 전에 아주 예전에도 많이 나왔던 지문이기도 합니다. 관자나 산해경 고조선에 관련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시간에도 배웠던 것들입니다. 그 다음 한능검 문제입니다. 고조선 왕 아래 상대부 장군 등의 간죽을 두었다. 맞죠? 상대부. 아주 전통적인 문제, 클래식한 문제. 다시 이만조선 가봅니다. 이만조선입니다. 둘째 줄 볼까요? 고조선 세례각장에 쭉쭉쭉 나와서 무죄는 마침내 한무죄죠. 한무죄가 우리 고조선을 공격해 오잖아요. 그죠? 네. 한자 자르고 무죄라고 얘기했죠. 무죄 잡으셔야 됩니다. 고조선은 끈질기게 저항했지만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지배층의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BC 108년 우구왕이 살해되고 왕검성이 함락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우구왕도 잘 보셔야 돼요. 우구왕 나오면 끝나는 거야. 우리나라 경제. 그 다음에 또 자주 나오는 질문이 또 있습니다. 두 번째 사료입니다. 이만은 고조선에 들어올 때 상투를 틀고 조선인의 옷을 입고 왔답니다. 상투도 알아야 되고 키워다 되는 거는. 그 다음에 조선인의 옷이 키워다 되겠죠. 자, 봐봐요. 우리 옛날 이 기록들은 전부 다 우리가 기록한 게 아닌 거 아시죠? 다 중국 기록인 거 아시죠? 다 중국 기록이에요. 중국 애들이 기록할 때
조선인의 옷을 입었다고 하지 않았겠죠. 그렇지. 오랑캐 옷이야, 오랑캐 옷. 이걸 우리말로 약간 의역한 거야. 좀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오랑캐 옷이야. 오랑캐는 우리말이잖아. 그럼 한자를 뭐라고 적었겠어? 이복이라고 적었겠죠. 오랑캐 이자를 적어가지고. 이게 경찰 문제 기출인데요. 엄청나게 90% 이상이 틀렸던 문제들이죠, 이게. 네. 이렇게 있죠. 이만은 우리나라에 올 때 복장이 이복을 입어서 이렇게 다 틀리다고 얘기한 거야. 왜? 중국 기록의 사서는 이게 맞는 거지. 근데 우리 기록에는 조선의 옷을 입는 거 봐. 이자가 조선일 것이다. 조선인 것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국정교과서에 또 우리 공무원 교재 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단 말이야. 이렇게 하셔야 돼. 그래서 선생님 기본 저택 이복 동그라미 치고 조선인 옷을 적어놨잖아요. 이복과 조선인 옷은 한자 표현 방법과 우리 표현 방식이 약간 다를 뿐이 같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틀리시면 안 돼, 절대로. 고조선은 왕 아래 상대부 장군의 관직을 두고 있었다. 1번 갑니다. 이만조선해야 됩니다. 경찰직입니다. 이만은 고조선에 들어올 때 상투 들고 오랑캐 옷을 입었다. 우리 표현대로 보면 맞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죠. 누구의 표현이에요? 중국애들 표현 방법인 거예요. 우리 표현으로 바꾸면 뭐로 바꿔야 돼요? 그렇지. 우리는 조선인 옷 또는 뭐 흰옷 흰 여기 들어가나? 이거 들어가나? 이거 들어가지. 흰옷을 입었다. 그렇게 되겠죠. 또는 백의를 입었다. 뭐. 두 번째 겁니다. 중국 법원직입니다. 중국 한과 한반도 남부의 진국사의 중개물을 했던 수업 시간에 이런 식 되게 많이 했던 것들입니다. 중국의 한과 한반도 남부의 진국 사이에 글로 공부하지 마시고 지도를 좀 해보시고 여기라고 여기 진이라고 여기 교육했다는 뜻이죠. 봐봐. 한의 공격을 받아 고조선 그 다음에 이만조선이 멸명하면서 이만조선의 잔류 세력들이 이렇게 내려와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다. 진이라고 합니다. 그죠? 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16년도 국가직입니다. 이만 집권 이전에 고조선 지역에 한에 창해군이 설치되었다. 창해군 입줄구가 되겠죠. 해설지 보시죠. 조선에 해석되었던 남녀가 한해 투항하자 예의 땅에 창해군을 설치하였다. 여기 봐봐. 요 지역 압록강 중류 요 너머에 요 나라 이름이 예라고 하는 나라예요. 그럼 이 지역은 전체가 고조선이잖아요. 맞죠? 근데 고조선 안에 예라고 있는 나라가 있다는 얘기 뭐예요? 고조선 나라가 뭐라는 얘기죠? 연맹? 그렇지. 연맹국가는 의미지. 근데 예라는 나라의 수장이 여기 한해 투항했다. 얘들이 이역을 받았거나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겠죠. 투항해. 그렇지 않으면 죽는 거야 니네들. 전쟁밖에 없어. 이렇게 되게 협박을 많이 했겠지. 이렇게 투항했다고. 그럼 이 땅 결국 누구 땅이 되는 거야? 이만 고조선의 땅이 아니라 한나라 땅이 됐겠지. 그래서 한나라에 여기다 처음으로 자기 영토를 할 창해군을 설치했다. 그리고 지방간을 파견했겠죠. 이렇게. 자기 땅이 됐으니까. 됐나요? 뭐 새로운 거 아니야. 이 수업 시간에 했던 것들이야. 그래서 한 번씩 다시 짚어보는 거야. 왜? 쉬운 거 틀리면 안 되잖아요. 쪽팔리잖아요. 솔직히. 그죠? 20문제에서 19개 어려운 거 다 맞췄는데 이런 거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런 시험이 나온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군이, 봐봐요. 우리나라 중국 제도인 군현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잖아요. 그 중에 창해군이 우리나라 가장 먼저 설치된 거예요. 혹시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온다면, 창해군이 첫 번째야. 이렇게. 제일 먼저 들어선 거예요. 창해군이 제일 빨라요. 고조선의 멸망갑니다. 역경의 진국만경. 일찍이 우고가
아직 격파되기 전에 조선상 역계경이, 역계경 잡아야 돼요. 예. 사람 이름이에요. 역계경이 우광의 이만조선의 마지막 왕이죠. 우광의 가난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자 진국으로 갔다. 진국 여기에요. 이리 다시 왔다고. 네. 그때 백성 중 그를 따라 나서는 사람이 2,000호가 되었다. 2,000호 사람이 아니잖아요. 한 집당 부부하고 아이들만 3명 잡아도 6,000명 정도 미니멈 왔다는 얘기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많은 인구가 남쪽으로 이동했다고 보는 거지. 자, 한등건 문제 봅니다. 우광 때 조선상 역계경이 무리를 이끌고 진국으로 남하였다. 2,000여 명이니까 한 6,000여 명, 7,000명 정도가 남쪽으로 내려왔다는 얘기 되는 거죠.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한 해 지속적인 공격과 협박을 받아서 이만조선이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는 거야. 결국은 지도부가 분란이 일어났다는 거지. 야, 이러다 다 죽어. 모조리 다 죽을 거야. 살 사람 살아야 되지 않겠어? 가자! 따라갔다는 거지, 시댁에서. 그러니까 자중질환에 빠진 거지. 그러니까 전쟁이 길어지면 영원히 충성하지는 못해, 사람들이. 우리 일제강점기 봤잖아요. 초기에는 독립운동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20년 후반 되니까 어떻게? 친일로 돌아서. 왜? 길어지니까. 이러다가 쫄딱 망하게 생겼거든. 뭐 나라도 살아야 되지 않겠어? 이런 생각을 가진다는 거예요. 상당수의 독립운동가들이 훗날 많이 변심을 한다는 거예요. 네. 여기도 그런 형태가 오지 않았을까 추측해 보는 겁니다. 고조선의 팔조복군. 대개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이고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배상,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는 거. 가장 강력한 범죄 아닌가요? 처벌법 아닌가요? 네. 일종의 걸 절도죄라고 그러죠. 도둑질하는 거고요. 우리 한자로 형법에 절도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고조선이 가장 강력한 범죄를 저질렀다. 부열은 뭐죠? 일책 12법. 백제 일책 2법. 남의 물건을 훔친 거잖아요. 그죠? 네. 일종의 요즘 좀 생활 도둑이잖아요. 그죠? 일반 생활에 일어나는 범죄잖아요. 뭐 살인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고전이 강력했다는 거죠. 네. 가장 그나마 현실에 맞는 법은 어디겠어요? 이 정도 되겠죠. 두 배 정도 배상하는 거잖아요. 노비로 삼는다. 용서받고자 하는 자는 한 사람당 50만 전을 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서울지방제 한번 보겠습니다. 고조선의 사회상은 현재 전하는 팔조법권 법조문 전체로 파악이 가능하다. 파악이 어렵죠. 그 밑에 나와 있죠. 한서질의 일부 조목인 살인상의 절도죄 내용만 전해지기 때문에 전체를 다 파악하기는 어렵죠. 부분밖에 파악할 수 없는 거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이렇게 시험 지문을 만들게 되면 이게 연습이 안 돼 있으면 시험장 가서 헷갈린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수업을 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이런 계기를 통해서 잡는 거예요. 네. 두리뭉실하게 가시면 안 된다. 제가 이런 얘기 자주 하거든요. 공부는 천천히 가더라도 확실하게 해야 돼. 두루뭉실하게 되면 내가 되게 많이 하는데 나중에 시험장에 점수가 안 나오는 거야. 50점, 60점. 그러니까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일반인에 비하면 50, 60은 잘한 거야. 그지? 아니, 일반인에 비하면. 근데 여러분 일반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지금 순간은 뭐야?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에요. 수험생 입장에서는 50%, 60% 잘하는 게 아니에요. 못하는 측에 속하는 거예요. 모의고사 봤는데 10문제 중에서 5문제 맞았어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6문제 맞은 거예요. 못한 거야. 95, 100 나와야 된다고. 10문제라면 9개, 10개가 맞아야 된다고.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저는 지금 처음 시작했는데, 처음 시작한 사람 5개 이상 잘한 거지. 근데 5개월, 6개월 지났는데 계속 거기에 점수가 머물러 있으면 내가 공부 안 한 거지.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야. 그렇죠? 마찬가지로 공무원 시험도 막 하는데, 항상 제가 하는 얘기. 합격생의 점수를 보라고. 떨어진 사람 점수 보면 아무 의미 없어. 내가 영어만 잘했으면 합격했는데 영어를 가도 50 맞아서 떨어졌어요. 떨어진 거잖아요. 변명이거든요. 그래서 합격생의 점수를 볼 거예요. 합격생의 영어 평균은 몇 점일까? 국어는 몇 점일까?
과목 평균을 봐보세요. 그럼 나는 그 과목 평균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뭐 커트라인 92점이다 그러면 대부분 다 90점 이상 맞았다는 얘기 되나? 전 과목들을. 아니면 100점 맞았고 한 과목이 낮아졌는데 80점 맞았다는 얘기 되는 거잖아. 그죠? 합격권에 들어가려면 기본적으로 전 과목 90 이상 때려줘야 돼. 그래야 내가 안정권에 들어가는 거야. 그죠? 동점대로 합격되는 경우가 있거든. 또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 커트라인이 뭐 85인데, 내가 85점을 합격했어요. 면접은 보는데, 합격자 발표를 할 때까지 내가 간이 이만해진다고, 사람이. 진짜 쪼들려. 간 때문에 부어도 살까 말까 하는데, 이 세상, 험나는 세상에 간이 쪼들어져가지고 이만해져.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맥시멈 맞으셔야 돼요. 안정권에 갈 거예요. 그리고 면접에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떨어지지 않을 정도의 점수를 맞아줘야 돼요. 그거 꼭 유념하세요. 모의고사 닮아있다고 희당당거리지 마세요, 제발. 모의고사는 모의고사일 뿐이에요. 실전에 강해야 돼, 현장에 가서. 왜냐하면 모의고사는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선생님한테 배운 거 그대로 배웠으니까. 그럼 익숙한 장소에 시험을 보는 거야. 그 시험장에 어떻게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되게 낯선 환경에 가야 돼.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 했지만 우리 모교가 아니야. 우리 모교에 가도 낯설어. 졸업한 지 몇 년 지났는데. 그잖아. 이걸 다 겪어봤어, 선생님. 꼭 같이 겪어봤어. 되게 낯설어요. 계속 같은 장소에 가면 됐겠는데 수험 번호에 따라서 A 학교, B 학교, C 학교 다 배분이 달라지잖아요. 수험 번호에 따라서. 그래서 익숙한 환경에서 잘하는 건 별로 좋은 건 아니다. 익숙하지 않아도 내가 만든 점수가 에버리지가 꾸준하게 나와야 된다. 그래서 항상 에버리지 하거든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갑니다. 마지막 거 볼까요? 지방직, 고조선에는 동맥이라는 제천에서 했다. 동맥은 목이라는 거 아시죠? 네. 다음 페이지. 부여를 갑니다. 좀 지울게요. 부여 가보겠습니다. 자, 부여 초기 역사 살펴보겠습니다. 북쪽에 있는 고리국에 왕의 시녀가 임신하였다. 왕에게 말하기를 하늘에서 크기가 달걀만한 기운에 저에게 떨어져 임신되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뒤에 아들을 낳아 헤브루라 하였습니다. 헤브루는 동부의 시조이기도 합니다. 왕은 그 아이가 천재의 아들이라 여겨 가르치는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헤브루가 남쪽으로 도망하여 송화강에 들어 부여를 지었습니다. 핵심은 뭐예요? 송화강이죠? 네. 송화강 나오면 무조건 부여인 거 아셔야 되겠죠? 지금 사료니까 이쯤 나면 실제 시험장에 가서 읽을 필요가 없어요. 눈으로 싹 스킵해야 돼요. 내가 아는 단어가 뭐지 하고 찾아가야 됩니다. 읽으면 안 돼. 공부할 때는 다 읽어도 상관없어요. 시험장 갈 때 또는 여러분 모의고사 볼 때는 사료를 제시하게 되면 일단 옳은 건지 옳지 않은 건지 체크하란 말이에요, 먼저. 그리고 사료 송화경이 나와야 부여이겠네? 그럼 부여에 대해 설명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문에 옳지 않은 거 이거 딱 바로 답이 나와야 된다. 그냥 눈으로 읽는 거야, 그냥. 눈으로 읽는 거야. 이렇게 해서 어떻게? 몇 초에 풀어야 되는 거야? 10초면 풀지 않나? 너무 짧아? 11초. 그 정도 풀어야지. 그거 1분 어떻게, 1분 다 풀어, 1분 안에 그거 어떻게. 10초면 다 풀어내야지. 빨리 눈동자를 빨리 돌려야 돼. 내가 아는 단어 뭐야, 이렇게. 그렇게 찾아가는 거야. 10초 만에 풀어야 돼. 예전에 누가 나한테 테스트 한번 하던데, 100문제를 줄 테니 저한테 10분 안에 풀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그 풀어줬어요. 10분 안에 풀어줬어요. 100문제를 갖다가. 다행히 다 맞았나 봐요. 그 여학생이 나한테 와 이상하다. 답이 유출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걸 10분 안에 다 풀 수 있냐고 100문제를. 한 10초만 하나 푸는데 뭐 똑똑똑 풀면 되는 거지 뭐. 그랬더니 야 신기하네. 신기한 거야. 자기는 신기한 거야. 100문제 10분 안에 풀어? 와. 그 정도는 해야지 뭐. 그래야 분필 잡고 있는 거지 뭐. 그잖아요. 이렇게까지 원하지 않아. 선생님처럼 원하진 않아. 그냥 최소한 여러분들은 속도 있게 좀 풀어야 돼요. 그래서 나머지 남는 시간을 다른 치약 과목에다가 이렇게 버텨줘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치약 과목은 여러분 영어잖아요. 다 영어잖아요. 영어 잘하고 떨어지는 사람 거의 없어요. 있긴 했어요. 제 경험상 있어요. 7년 떨어져가 영어는 100점면 한국사 항상 가랑나고 떨어지니까 여학생이 7년간 떨어졌어요. 사회복지 안 했는데. 그래서 저한테 1시간 수업 듣고 결정하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2시간 듣고 결정해도 돼요. 아니 반나절 들어도 괜찮아요. 1시간 듣고 와서 밖에서 저희 원장님 만나서 카운트에서 계산하더라고요. 결제하더라고요. 왜? 그냥이요 그러더라고요. 한번 믿어보려고요. 7년을 합격한 친구가 있어요. 네, 대단하죠. 이게 과목별 치약하는 과목이 있어요. 누구나. 여러분도 공부하시면 치약 과목 있잖아요. 열의 9은 영어죠. 거의 대부분. 영어 잘 되는 친구가 또 꼭 한국사가 약해요. 특이하게. 가끔 저 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가는 많은 데로 보세요. 가는 맞을 거예요. 홍보할 게 없잖아요. 가는 보세요. 가는 보세요. 그 다음요.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한능급 문제인데요. 자, 부여는 12월에 연고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다. 이거 틀리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부여는 연고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다. 고거는 뭐예요? 동맹. 옥전에 있나요? 동해는 있겠네요. 그죠? 동해는 뭐예요? 무천 있겠네요. 삼하는 있겠네. 그죠? 5월에 하나 있고 10월에 한 번 있네. 5월에 뭐예요? 수린날, 정수리, 5월달. 부여는 1년 10달을 봤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중앙에 수린날. 그 다음에 10월에 개천, 계절제. 오케이? 안 보고 쭉쭉쭉 할 수 있어야 돼요. 할 수 있겠어요? 까먹었지? 다시 해줄까? 고을에 뭐라고? 부여는 뭐라고? 용고. 그죠? 동해는 뭐라고요? 무천. 무천, 춤출 무자, 한울천자, 한울 향해서 막 춤추는 거예요. 제천 행사니까. 그럼 삼하는 뭐라고? 5월달에 뭐라고? 여기 정술이 있잖아. 그래서 1년을 몇 달로 봤다? 10개월로 봤다. 그래서 수린날, 10월달에 뭐 있다? 계절제. 이걸 뭐라 본다? 이런 걸? 제천 행사란다. 모르는 사람이 써주겠습니다. 제가. 자, 부여를 뭐라고요? 영고. 고거를 뭐라고요? 동해는 뭐라고요? 삼하는 뭐라고요? 5월, 10월 두 번에 있네요. 수린날, 계절제. 복수 한번 하세요. 네, 모르는 사람이 써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료로 나왔을 때, 사료 지문에 나왔을 때, 이게 부여인지, 고구려인지, 동해인지, 삼하인지를 빨리 찾아서 10초 안에 풀라고. 이걸 가지고 1분간 문구적거릴 시간적 여유가 없단 말이에요. 네. 10초도 길다, 야. 땡, 3초면 끝날 것 같은데? 그렇게 풀어야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여는 송화강 지역의 평야지대에 성장하였다. 맞죠? 송화강 잡아야 되겠죠. 중국말은 승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말은 송화강이라는 게 있습니다. 승허 이렇게 하죠. 부여의 종교와 문화가입니다. 밤낮 없이 길에 사람이 다니며 노래하기 좋아하면 노래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네. 부여 사람은 노래하고 춤추는 게 일이었나 봐요. 이렇게. 이렇게. 이게 제천 행사잖아요. 한울에 제사를 지내는 행사잖아요. 이면의 목적은 뭘까요? 우리처럼 지금처럼 통신이 발전된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를 백성들이 전할 수 있는 방법이 특별한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제천 행사를 통해 많은 사람을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한 3박 4일 동안 놀고 모시고 제끼는 거예요. 이렇게. 결국은 뭐죠? 어떤 정보를,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도 될 거겠죠. 그죠? 우리 국가의 정책이 이렇습니다.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기능은 있죠. 어떤 이런 걸 통해 어떤 단결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아니 요즘 마치 어떤 공지사항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비슷해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뭐 메신저가 있어서 정보 전달이 빠른 시간 전달되지 않는 시대였으니까 꼭 이런 부분들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노래를 잘하고 춤을 잘 추는 것 같아요. 지금도 봐봐요. 그죠? TV 채널 보면 온통 노래하고 춤추고 막 노래하는 것밖에 없어요. 네. 그걸 나쁘다고 하지는 않는데요. 네. 민족의 특성이 아마 우리는 이거 잘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질문. 그 나라 사람은 체격이 크고 성질은 굳세고 용감하며 그놈 후도가요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거나 노략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주 나오는 빈줄 사료입니다. 꼭 보셔야 됩니다. 이 나라의 특징. 국내에 있을 때 의복은 흰색을 숭상하였, 흰색 잡아야 되겠죠. 흰색을 숭상하였으며. 두 번째, 여름에 사람이 죽으면 얼음을 넣어 장사를 지냈습니다. 얼음의 줄가 되겠죠. 여름에 사람이 죽으면 얼음을 넣어 장사 지냈습니다. 지배계층이겠죠. 지배계층이겠죠. 일반인들이 얼음을 대하기 쉽지가 않죠. 지배계층이 여름에 장사 지내면 되게 부패가 빨라지죠. 그죠? 빨라집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사람을 죽여 순장하는데 많은 때는 100명을 헤아리기도 합니다. 순장제도 잡아야 되겠죠. 순장제도. 구에는 순장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 장들이 죽으면 모셨던 사람들이 전부 다 같이 묻히는 거죠. 이렇게 이런 무덤이 있다면 그 지역을 지배한 부족 장이 이렇게 묻힌다면 여기 12, 13, 14 이 정도 나이, 많아 15 정도, 12에서 15세 정도 여성들이 이렇게 같이 묻어버리죠. 이렇게. 사후에도 계속 이 사람을 모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로 같이 하는 거죠. 순장제도 갖는 거죠. 그런데 순장은 부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주변에 거의 모든 나라들이 중국을 포함한 우리나라 모든 나라들이 전부 다 순장제도가 있어요. 신라에도 있고요, 가야에도 있고요. 최근에 이제 신라 왕실 무덤하고 가야 왕실과 고위급 무덤들이 계속 발굴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순장의 모습이 계속 보이죠. 어린아이들이, 특히 여성, 요즘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1, 2 정도 되는 여성들이 추정되는 나이대들 유골들이 막 나오죠. 좋은 제도 같아요? 안 좋은 제도 같아요? 안 좋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인격이 있는 저렇게 같이 죽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성들 12, 16살 우리가 뭘 알아요? 그죠? 엄마, 아빠 이렇게 손잡고 친맛자락 이렇게 느렸던 애들이 같이 죽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억울해요. 이게.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나라 때는 부여왕의 장례 옷값을 사용하였는데 옷값은 비교가 되겠죠. 옷값. 장례를 치르는데 어떤 기구들이란 뜻이에요. 장례 치르는 기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옷값은 구수록자가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한 기구라는 뜻이 되기도 하죠. 장례를 치르는 어떤 그 물건들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장례를 치를 때 보면 되게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죠. 근데 약간 고급스러운 물건 정도 생각하면 돼요. 옷값이기 때문에 장례 치르는 어떤 물건들이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사료. 도둑질한 자는 12배 배상을 하겠습니다. 12배. 일택 12법이죠. 12배를 갚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남녀간에 음란한 짓을 하거나 부인이 투기하면 모두 죽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나라가 부여예요. 아니, 좋잖아요. 남녀간에 음란한 짓을 하거나 뒤에 걸 좋아하는 거예요. 부인이 투기하면 시기 질투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바람 핀다는 얘기잖아요. 남자가 바람 피면 와이프가 당연히 어유 저 하상 이렇게 욕하겠지. 남편 어유 저 미친놈 욕하겠지. 그럼 내가 죽일 수 있잖아요. 아니 남자 입장에 그런 걸 좋아. 약간 도둑놈 심보지. 그렇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나라 부여.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나라 빨리 얘기해. 아이씨 뭘 꿍지락거려. 부여 일단 내가 바람을 나중에 안 피더라도 그냥 부여가 좋은 거야 그냥. 남자 입장에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약간 웃기게 하는 얘기 뭐냐면 선생님 미쳤다. 선생님 진짜 미쳤나 보다. 이렇게 기억하시라는 얘기야. 저 선생님은 참 미친 선생님 같아. 부인도 있고 아이들도 있는데 거기다 바람 피는데 마누라가 시기하고 질투하면 죽일 수 있다는 게 좋아한다고? 제정신이 아니야. 얼마나 좋아. 여기서 좋아. 다시 한번. 선생님 가장 좋아하는 나라? 이렇게 기억에 남는 거야. 시험장 갔는데 시기 질투나 누구지? 선생님 얘기했는데? 본인 빗댔는데? 되잖아. 부여가 가장 좋아 선생님. 어디가 가장 좋아? 아니 남자라고 생각해 본인이. 부여야. 아빠한테 와서 얘기해줘. 아빠 옛날 나라 중에 부여를 되게 좋아해 주세요 이렇게 하더라고. 그걸 얘기를 해줘. 왜? 엄마 옆에서 해줘야 돼. 자,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제천행사 밑줄 보시고요. 밑에 사료 갑니다. 제천행사 우제전법, 형사취수제. 우제전법은 부유와 고골의 공통점이에요. 네. 전쟁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길지 승리할지 패할지를 점쳐보는 거죠. 미리서. 형사취수제, 형이 죽으면 형수를 내가 취하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제가 뭐 이거 계속 내고 있죠. 형사취수제. 왜냐하면 우시양호가 지금 현재 드라마로 만들어져 방영되고 있거든요. 제가 8편까지 봤거든요. 그 뒤로 가끔 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봤어요. 네. 우시양호. 형이 죽었잖아요. 그죠? 네. 자기 남편이 죽자 치수잖아요. 그죠? 왕의 동생을 치하는 거거든요. 네. 형사 치수. 우시양호에 대한 얘기 때문에 모의고사도 지금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드라마나 영화가 만들어지면 우리 시험에 꼭 반영돼요. 특히 공무원 시험은 되게 반영 잘 돼요. 네. 그래서 우시양호에 대한 얘기. 우시양호는 네. 5부족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 거죠? 5부족 연맹체잖아요. 고구려라는 나라가. 우시양호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연노부예요. 연노부. 연노부는 주로 왕귀족을 배출하는데 주로 왕귀족을 배출하는 부족입니다. 연노부입니다. 연노부. 그 다음에 오른쪽 가볼게요. 사출도 체크하면 되겠죠. 사출도. 나라에는 임금이 있었다. 모두 6가지 가축 이름으로 관직명을 정하였는데 마가우가, 저가구가, 그 다음에 관직의 대사, 대사자, 사자 등이 있었다. 별도로 사출도를 다스리는데 큰 것은 수천 집, 작은 것은 수백 집이었다. 문제 몇 개 풀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2번 갑니다. 서울시 부급. 은력 정월에 제천 행사를 지낸다는 나라는 형벌이 매우 엄하여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사형에 처하고 그 집안 사람은 노비를 삼았습니다. 을력 밑으로 가야 되겠죠? 을력. 즉 은나라의 달력이죠. 1년을 아까 몇 개월을 잡았죠? 몇 개월? 12개월. 은나라 달력입니다. 중국에서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이렇게 연결되죠. 처음 시작할 때 하나라, 은나라, 하은수. 하은수. 은나라 달력. 1년 12개월을 잡았죠. 이게 의문의 변화로 치면 오늘날의 음력이에요. 음력, 우리 양력, 음력, 우리 생일 할 때 기억나잖아요.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은 거의 대부분 양력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음력을 하는 거죠. 아마 여러분 부모님 세대하고 저 세대 비슷할 건데요. 음력을 세요, 제가. 네, 음력 생일을 세거든요. 그러다 보니 제 생일날을 제가 몰라요. 그러니까 부모님 세대의 나를 음력으로 만들어놨을 뿐이지 나는 양력 시대에 살아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생일 날짜를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음력이다 보니까 좀 더 늦어요. 제 생일하고. 네. 그래서 음력 2월 24일인데 24일 날 아니에요. 뒤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가끔 생일을 2번 세는 것 같아요. 카톡방에는 양력으로 올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쯤 되면 무슨 이상한 뭐 은행에서 회사에 막 생일 축하 막 문자가 와요. 내가 생일이 아닌데? 네. 그리고 한참 뒤에 이제 다시 세는 거예요. 2번 세는 것 같아요. 장점이에요. 현대시대에. 축하를 2번 받잖아요. 괜찮지 않나요? 네. 그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의문의 변화에 따라서 이거 이렇게 변화가 됐을 것이다 보고 있는 거죠. 제천 행사를 지는 나라는 형벌이 매우 엄하여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사형에 처하고 그 집안은 노비를 삼았습니다. 세 번째, 순장이 있었다. 순장이 밑줄 하나 그리시고. 5번 질문, 사회복지. 부여는 재해가 발생하면 왕이 교체 혹은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 왕권이 강하다는 얘기, 약하다는 얘기야. 약하다는 얘기지. 왕권이 미약하다는 얘기지. 7번, 계리적 문제 되기 좀 어려워요. 우리 항상 이 문제를 풀 때 기출 중에 계리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난이도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네. 부여는 국왕이 장래 옥갑을 사용하고 청책을 굴러 만들어 감옥 같았다. 옥갑의 밑줄.
그러니까 장례식을 치르는데 약간 고급스러운 장례용품이란 뜻이에요. 장례용품이 쉽게 여러 가지의 장례용품을 옷값이라 불러요. 약간 고급진 어떤 기구라 생각하면 돼요. 성책을 둥글게 만들어 성책 밑줄가 되겠죠. 국가와 국가 간의 어떤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서 성책이 필요할 거고요. 또 감옥이 있었다. 되게 감옥 잘 나오는 지문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거 서울시 구구. 부에는 왕 아래 가축의 이름을 딴 여러 개의 가들이 있었다. 마가, 우가, 저가, 구가죠.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마가, 우가, 저가, 구가. 가축의 이름을 땄죠. 부여는 사출도가 존재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고구려 넘어가기 전에 잠시 쉬어가도록 할까?